바이든.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 지금 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계를 딱 찍으면은, 런던 시각은 지금, 오전 6시 29분. 워싱턴 시간은 오전 1시 30분. 이렇게 이제 표시를 같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시계를 보면은.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기능으로 시계에 대한 추가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터넷 시간을 한번 볼까요? 인터넷 시간에 이렇게, 아무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정을 변경을 한번 해볼까요? 예, 바로 이겁니다. 인터넷 시간 서버와 동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timewindow.com이라는 시계 사이트와 공개할래, NIST government로 할래, 이렇게 해서 둘 중에 선택해서 지금 업데이트 하면은 이제 시간이 딱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각이 이제 제대로 맞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시 30분입니다, 오후. 조금 틀릴 수도 있다. 왜? 소프트웨어 튀기로 하게 됐을 때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시계가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시간을 이렇게 자동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동기화를 수동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추가 시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날짜와 시간 변경에 있어서 날짜와 시간 변경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봅니다. 여기 되면은 날짜와 시간을 여기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지금 시간을 이렇게 6시, 7시, 8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취소하고요. 이 시간을 바꾸면은 되는데, 달력 설정 변경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재미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변경.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작업 표시줄에 있는 시계의 표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름 표시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좀 모양을 좀 바꾸고 싶어요. 이럴 때에 간단한 표시 방법인데요. 예, 간단한 시계 표시를 TT 그 다음에 몇 시 몇 분 이렇게 초까지 보이려고 하면은 자세한 시간을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추가 설정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시면은 간단한 시계 경우에 요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죠. 어퍼스트로피 하고 괄호 열고, 어퍼스트로피 닫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요일은 뭐라고 그래요? DD로 표시합니다. DD로 하고, 시간이 아니라 날짜로 해야 되겠구나. 예. 여기에서 날짜로 들어가 봅니다. 날짜에서 이쪽에 뒤쪽 부분에다가 아포스트로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DD 하고 다시 아포스트로피 열고 괄호 닫고 요 글자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추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DDD입니다. DDD는 요일이고 DDD도 요일인데 DDD는 화요일, DDD는 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어떤 결과가 변하는가? 여기서 적용을 한번 하면은 자, 시작 메뉴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메뉴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기 월자가 나오죠? 월 괄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 날짜 뒤에 괄호, 월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일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바꾸려면은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바꾸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DDD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DDD라고 하면은 월요일이라고 나옵니다. 월요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날짜 요일을 조금 더 재밌게 요일을 보고 싶다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살짝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재미나는 형태의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DDD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날짜 변경에 대한 조그마한 재미나는 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 이제 화면에
지금 여기 보이는 대로 이렇게 요 부분이 보이게끔 하는 것도 재미나는 거다. 이제 이런 형태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추가 설정에서 날짜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은 오케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날짜와 시각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약간의 재미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일반적인 얘기로 시스템 정보에 대한 것을 윈도우에서 한번 알아보자. 윈도우 시스템은 제어판에서 해도 되고요. 단축키로 윈도우 로고 포즈를 사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 설정 시스템 정보 이렇게 해도 들어가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축키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PC에서 속성해서 보는 방법. 아까 여기 제일 쉽죠, 사실은. 파일 템새기에서.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쫓아가는 방법.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PC의 버전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OS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컴퓨터 이름이나 작업 그룹,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작업 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아까는 우리 이걸로 한번 사용을 해 봤었죠. 그래서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결국은 볼 수 있는 게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 시스템 정보, 때로는 봐야 되는데 이걸조차를 못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 구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스템 구성은 여기가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이제 모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정상 모드, 진단 모드, 선택 모드도 할 수 있고, 부팅하는 방법, 지금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의 관리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서는 시작 모드를 선택을 합니다. 정상 모드, 진단 모드, 선택 모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진단 모드라는 것이 재미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요즘에는 OS가 많이 안정이 됐는데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됐지? 내가 하드웨어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컴퓨터가 맹하게 돼버린 거예요. 뭐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랬을 때 이제 진단 모드로 들어옵니다. 뭐냐 하면은 OS 자체에 손상이 가지 않았나 싶어서 OS만과 그리고 서비스만 로드를 하는 그런 형태의 기능들이죠. 이게 불필요한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전 부팅이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안전 부팅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추가된 하드웨어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살리지 않고 안전한 상태로만 이제 안전하다는 게 원래 있던 컴퓨터에 원래 있는 OS를 설치했을 때의 상태 이걸로 부팅을 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걸 갖다 지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하고 서로 엮이면은 잘 안 지워지죠, 파일이. 지우려고 하면 뭐가 사용하고 있어서 못 지우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안전 부팅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서비스는 실행한 서비스를 관리하는 부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관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작업 관리자는 윈도우 시작 단추에서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CPU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메모리는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능적인 측면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